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이번 시간 7강 매입 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회계를 빨리빨리 배우려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빨리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직전 지난 시간에는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매입에 대한 실전 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이번 시간 매입 분기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다음 시간은 입금, 그 다음 시간은 지출 이렇게 설명드려서 요 네 가지 사이클에 대한 회계 분기 처리에 대해서 마스터를 꼭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분계, 단도직입적으로 분계 예시를 제가 적어놨고요.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 예시를 제가 하나를 캡처를 떠났습니다. 사정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정보는 제가 이렇게 안 보이게 블럭 처리를 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콜라라는 이 재고 자산을 판매하는 이제 유통상인데 도소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제가 콜라를 사왔습니다. 구매를 했어요. 그럼 명세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당연히.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는 입장에서 이 계산서 캡처 화면을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음료를 도소매를 하는데 콜라를 사왔습니다. 자, 얼마를 주고 사왔느냐? 100개를 사왔는데 한 개당 단가 1,000원에 사왔습니다. 그럼 수량 100개 곱하기 단가 1,000원 하면은 공급가액이 10만 원이 나오죠. 그리고 공급가액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10% 부가세까지 제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가세까지 우리가 돈을 줘야겠죠. 매입처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총 매입 금액은 외상 매입금 11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럼 이 중에서 공급가액 10만 원은 상품 매입 대금이 되는 거고 만 원은 부가세 미리 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계 처리를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일단 세금연서를 받았다. 그럼 분계 처리. 첫 번째, 차변에 요 공급가액 10만 원만큼을 상품을 매입한 금액이므로 요 상품 계정의 금액 1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계정입니까? 이거는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 중에서도 재고 자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세액 부분, 요 만 원 부분, 요거는 우리가 재고를 사온 게 아니라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부가세까지 우리가 미리 지급을 할 돈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차면에 만 원인데,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세금연수를 발행받거나 아니면 비용 처리를 할 때 10%는 우리가 미리 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세 신고하면 그만큼 다시 환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받을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받을 돈은 뭡니까?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가세 대급금은 이건 명백히 재고를 사온 게 아니죠. 재고를 사온 게 아니고 기타 자산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어떤 자산에 해당하느냐? 상품이든 부가세 대급금이든 둘 다 유동자산이에요. 똑같은 유동자산인데 그 중에서도 부가세 대급금은 기타 자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계정 처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외상 매입을 했죠. 계산서 발행 받았다는 거는 아직 우리가 돈은 지급하지 않았고 외상 매입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부채가 증가한 거죠. 자, 부채의 증가는 어디에 기록한다? 대변에 기록하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11만 원은 이제 부채의 증가, 그래서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예시를 제가 콜라를 매입해서 납품하는 업체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만약에 제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에 종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통 상품을 사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원재료를 맨 처음에 사오겠죠. 원재료 혹은 부재료를 사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딱 이 차변에 들어가는 재고자산 계정만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원재료로 바꾸면 될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재고자산. 부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넣어도 그것도 재고자산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사올 때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뭐 청원아이스 정수기에서 정수기를 임대하고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지급을 합니다. 송금을 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요. 자,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계정 처리를 합니까? 재고자산을 사온 게 아니라
총온아이스 정수기에 대한 뭐 임대에 대한 지급 수수료를 지급하겠죠. 뭐 계정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지만 뭐 간단히 지급 수수료라는 계정을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지급 수수료라고 적어놓고 10만 원 우리가 세금융화서를 발행받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계정인가요? 지급 수수료?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이건 자산 계정이다. 2번, 이건 비용 계정이다. 비용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되니까 비용 계정이다. 자,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너무 쉽죠? 2번, 비용의 증가 계정입니다. 그래서 뭐 원재료 같은 자산 계정이 차변에 기록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자산을 구매한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차변에 지급 수수료 이런 비용 계정 과목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시는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실전북의 4가지 중에 이번 시간은 매입에 대한 분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입금에 대한 분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입금 분계 실전 연습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 됩니다.